스코어 1대0. 네. 지난 2011 런던 올림픽 한국 축구는 커다란 희망을 보았다. 축구인으로서, 선수로서, 지도자로서 그렇게 한국 축구의 역사의 현장에 그게 있었다는 그 자체가 정말 모든 분들이 부러워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저는 또 그날 행복했고. 우리나라 축구가 세계에서도 통하는구나. 브라질 국기, 멕시코 국기, 우리 국기 딱 세 나라 국기가 있는데 우리가 대단한 일을 했구나.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그라운드를 누볐던 태극전사들. 그들의 투지와 열정은 우리를 감동시키기 충분했다. 그리고 2012년 또다시 오랫동안 기억될 영광의 축구 역사 한 페이지가 완성됐다. 올림픽 축구 첫 동메달, 세계 상위의 쾌거. 지금도 그 순간을 떠올리시면 정말 짜릿한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그것은 결코 유행이 아니라 한국 축구의 과거이자 현재, 그리고 미래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늘 세계 무대에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정상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 축구. 그런데 그 가능성을 처음 보여줬던 것은 30년 전 세계 청소년 축구 선수권 대회였습니다. 2012 런던 올림픽 영광의 주인공 18인의 태극전사. 그들의 모습은 30년 전 한국 축구에 희망을 준 어린 영웅들을 떠오르게 했다. 한두 명 고등학생, 그리고 거의 대학생들로 이루어졌죠. 정교한 어떤 패스워크나 이런 것보다는 상당히 그 정신적으로 강한 무장을 통해서 체력적으로 많이 뛰는 축구. 83 멕시코 세계 청소년 대회. 사실 그 시작은 기적과도 같았다. 예선 대회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중국이 1위, 북한이 2위, 한국이 이제 3위 이렇게 됐는데 82년에 이제 아시안 게임에서 이제 북한 선수들이 이제 심판을 폭행하면서 징계를 당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북한 대신해서 최종 예선을 나가게 됐고, 그 최종 예선에서 그때 우리가 우승을 하면서 세계대회 본선을 나가게 됐죠. 어렵게 본선에 진출한 대한민국의 첫 상대는 유럽 강호 스코틀랜드. 세계 무대 경험이 없던 태극전사들에게 스코틀랜드는 힘겨운 상대였다. 스코틀랜드한테 우리가 게임을 잘했지만은 페널티 2개를 먹으면서 2대5로 졌잖아요. 상당히 좀 초반에는 좀 위축감을 좀 느꼈죠. 경기가 끝난 후에 상당히 그 혼날 것을 예상을 하고 좀 의기소침해 있었는데, 의외로 박정원 감독님 경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라카룸에서 너희들 오늘 경기 정말 잘했다. 비록 지긴 했지만은 선수들이 최선을 다했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희망을 갖자라는 그런 말씀을 해줬던 게 기억이 납니다. 부담감을 떨친 태극전사의 두 번째 상대는 홈팀 멕시코. 경기 내내 홈 어드밴티지로 태극전사에게 불리한 상황이 계속됐다. 멕시코하고 할 때는 굉장히 힘든 게 더군다나 12시간을 경기라는 건 있을 수도 없었고 36, 7도가 될 정도면 강한 훈련과 조직 훈련과 마스크를 써가면서 그런 훈련, 대비 훈련을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견뎌낼 수가 없어요. 심판이 솔직하게 얘기하면 선심, 주심 할 것 없이 그러면 14명 대 11명이 경기를 한다고 봤어야 돼요. 그때 당시 상당히 그 멕시코 아즈테카 운동장 2,500m, 해발 2,500m가 되는 운동장이었기 때문에 코피를 갑자기 쏟고 또 볼의 바운드, 어떤 볼의 속도 이런 것들이 전혀 그 평지에서 했을 때와 좀 차이점이 있었고 그런 데서 좀 어려움이 있었고. 결국 전반 11분 만에 멕시코에게 선취골을 허용하고만 태극전사. 스코틀랜드에게 패한 대한민국은 최대 위기에 놓였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기왕에 어차피 경기를 90분 해야 되는 거니까 절대 수그리지 말고 너희가 하고 싶은 너희 배운 대로만 그대로 밀고 나가서 우리가 가진 실력만 90%, 80%만 발휘하면 된다. 패기와 투지의 태극전사들은 그라운드를 뛰고 또 뛰며 기회를 노렸다. 강한 정신력은 결국 동점골을 만들었고 대한민국의 공격력은 점차 날카로워졌다. 골키퍼 맞선 상태에서 내가 슈팅을 했었는데 그 볼이 골키퍼의 뒷다리를 이렇게 맞고 다시 튕겨 올라왔죠. 볼이 위로. 그리고 경기 종료를 채 1분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 멕시코의 골문을 열었다.
대한민국의 기적 같은 승리였다. 게임이 끝났는데 기자회견을 하는데 멕시코 기자들이 한 20명이 와가지고서 멕시코 감독한테 고문을 하다시피 했어요. 왜 졌느냐? 왜 불러들였느냐, 그러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로다가 그 감독을 그냥 그 고문하는 거 봤는데, 우리 같은 감독으로서 뭐 그때 사실 볼 수 없을 정도로다가 그 멕시코 감독이 혼나는 걸 봤어요. 멕시코를 격파한 대한민국은 지칠 줄 모르는 체력에 더욱 강한 정신력으로 무장했고 호주를 2대1로 이기며 8강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이름조차 낯선 작은 나라의 무서운 돌풍 외신은 그들을 붉은 악마라 불렀다. 붉은 악마를 기자들이 지어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워낙 쉴 새 없이 뛰고 전체 공격, 전원 수비, 전원 공격하고 뭐 지칠 줄 모르니까 그때의 그 기자단들이 그때 돼서 빨간 유니폼을 입고 항상 그렇게 열심히 뛰고 그렇게 지칠 줄 모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제 붉은 악마라고 호칭을 붙여주더라고요. 축구 변방 대한민국의 8강 상대는 브라질과 쌍벽을 이루는 남미의 절대 강자 우루과이였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8강. 모두들 우루과이의 승리를 확신했고 태극전사들은 뼈아픈 소름을 받기도 했다. 우리하고 같은 시간에 우루과이하고 우리하고 같이 이제 그 연습을 나갔어요. 연습을 나갔는데 우루과이 선수들이 그 잘하는 선수들이잖아요. 중남미 애들. 근데 우리를 딱 보고서 비웃어요. 비웃는 게 보여. 근데 저희들은 장난하면서는 무슨 그 개인 기술 이런 거를 자꾸 보여가면서 이제 그래서 우리를 뭐 얕보는 모양인데 저런 건 우리가 이기기가 쉽다. 벌써 정신적으로 우리한테 그 경기 하기 전에 벌써 저희가 이긴 것처럼 하자니까 우리는 우리 배운 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딱 미팅을 하고 그 다음날 미팅을 했을 때 게임회장에 나갈 때 우루과이가 우리한테 안 됐어요. 경기 내용 자체가. 전반 43분 태극전사에게 기회가 왔다. 우루과이의 핸들링 파울이었다. 페널티킥을 얻은 대한민국. 선취골의 기회였다. 사실은 이제 제가 피카로서 벤치에서 지시를 했었고 나도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그 노인호 선배가 본인이 자신이 있다고 해서 페널티킥을 시도를 했죠. 쳤죠. 그런데 이제 페널티킥 키커로 나선 노인우. 결국은 그 볼이 이제 들어가지 않았고 그렇지만 곧바로 이제 그 노인호 선배가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정말 힐패스 하나를 통해서 저에게 좋은 패스를 연결을 해줬고 저는 그거를 골로 연결시키면서 위기 뒤 기회는 오기 마련. 후반 9분 전반전 페널티킥을 실축한 노인우의 패스를 받은 신현호가 우루과이 골망을 흔들었다. 우루과이의 반격은 점차 거세졌고 결국 후반 25분 동점골을 허용한 대한민국. 연장전으로 이어진 승부. 오른쪽 측면을 돌파한 김종부는 골라인에 있던 신현호에게 패스. 그렇게 신현호의 발끝에서 승패가 갈렸다. 태극전사들의 뜻밖의 승전보 소식은 사람들을 텔레비전 앞으로 모았고 대한민국을 축구 열기로 뜨겁게 했다. 대한민국 축구의 역사가 작은 영웅들에 의해 새롭게 쓰여졌다. 대한민국 최초의 4강 진출이었다. 세계 축구는 축구 변방 대한민국의 돌풍에 집중했다. 그렇다면 세계 청소년대회 4강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남이 한 발자국 뛸 때 우린 두 발자국. 필요할 때 골을 넣어줬고 대단한 성적이었었죠. 세계대회에서 4강에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나라 최초였었고 한국 축구사를 새롭게 쓴 붉은 용사들. 과연 세계 청소년대회 4강은 대한민국 축구사에 어떤 의미를 남겼을까? 그때 프로가 이제 출범할 때였었고 그래서 이제 한국 축구가 도약하는 그런 그 시점에서 그런 좋은 성적을 냈고 한국 축구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그래도 세계에 알린 그런 좋은 계기가 됐었다고 생각이 됐어요. 월드컵 70년 역사상 최초로 아시아에서 치러진 2002 한일 월드컵. 태극전사들은 월드컵 도전 48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루지 못한 한국 축구의 수건을 풀기 위한 도전을 시작했다.
저희 선수들이 이제 월드컵 1승이라는 그 자체를 그동안 못 이뤘었기 때문에 선수들 또 목표가 1승이 우선은 첫째가 목표였기 때문에 그 1승 목표가 또 폴란드전이 됐었고 전반 26분 월드컵 본선 첫 승리의 신호탄은 맏형 황선홍이 선제골을 넣으며 시작됐다. 이어 후반 8분 유상철의 추가골은 폴란드의 추격 의지를 꺾었고 대한민국의 월드컵 역사상 첫 승리를 알리며 한국 축구의 돌풍이 시작됐다. 16강 진출 티켓이 걸린 승부 마지막 상대는 포르투갈이었다. 포르투갈의 공격은 우리 수비진에게 완벽 차단당한 반면 태극전사는 기회를 놓지 않았다. 그리고 박지성의 환상적인 슛은 그대로 승리를 확정지었다. 한국 축구 역사상 첫 16강 진출 쾌거에 대한민국은 열광했다. 첫 이제 16강 진출하고 나서도 그때도 선수들의 자신감이나 사기가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태였고 하지만 막상 이탈리아와 경기했을 때는 정말 뭐 움직임이랄까 아니면 선수들의 파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탈리아가 좋다는 것을 느꼈었어요. 자신감 가득한 태극전사였지만 빗장 수비의 대명사 이탈리아는 강했다. 그러나 태극전사들에게 포기는 없었다. 후반 43분 설기현은 동점골을 만들었고 연장전까지 계속된 접전. 연장 후반 12분 안정환의 기적같은 헤딩슛. 바로 8강이었다. 무적함 대 스페인과 4강 진출의 운명이 걸린 승부차기. 스페인의 네 번째 키커 호아킨의 볼이 거미선 이훈재의 손에 정확하게 걸렸고 마지막 키커 홍명보의 발끝에 대한민국 축구 역사가 새롭게 쓰였다. 월드컵 사상 첫 4강이었다. 연령대별 청소년 월드컵이 있지만 그래도 누가 뭐래도 가장 권위 있는 데는 이제 월드컵이잖아요. 이제 그런 월드컵에서 지금까지 한국이 뭐 16강에 진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그 16강에 진출하면서 첫 대회에서 그 4강까지 올랐다는 것은 우리가 그 최대한 노력하고 준비를 하면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좀 해답이 될 것 같아요. 1983년 이후에 한국 축구는 세계 무대에 투지를 가지고 나섰지만 세계 축구의 높은 벽은 한국 축구를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국제대회에서 성적이 좀 대부분 이게 좀 실패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년마다 열리는 월드컵이나 아니면 청소년 월드컵에서 한 번도 이제 조별 예선을 통과한 적이 없었죠. 대부분 이제 결과를 좀 얻지 못하면서 한국 축구가 이제 굉장히 좀 이제 긴 침체기에 빠지게 됐습니다. 83 세계 청소년 대회 4강이 남긴 한국 축구의 희망은 20년 뒤 2002 한일 월드컵 4강에서 다시 볼 수 있었다. 왜 한국 축구는 20년의 긴 세월이 필요했던 걸까? 1954년도에 이제 월드컵에 나간 이후에 86년도 32년 만에 이제 월드컵을 나가게 됐는데 원래 그런 건 잘 몰랐죠. 월드컵이라는 건 잘 모르고 경험도 없고 또 환경 여건 뭐 이런 것도 빈약했고 정보도 없었고 일단 그 83년 4강 신화의 주역들을 제대로 좀 키우지 못했던 것도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너무 이제 세계적인 축구의 흐름과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90년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훌륭한 선수 구성이다, 역대 최강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 이탈리아 현지로 날아가는데 그게 그 개막 6일 전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뭐 시차 적응에 대한 이해도 없었고 지금 생각하면은 좀 이렇게 믿기지 않는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는 그 정도로 뭐 세계 축구에 대한 흐름이나 아니면 뭐 현지 적응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인식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1948년 런던 올림픽으로 시작된 대한민국 축구의 세계 무대 도전사. 축구 변방이었던 대한민국의 변화는 과연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세계 대회에서 이제 성적이 그 나라 축구 수준을 평가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는 뭐 축구 변방이라고 할까요? 뭐 축구가 한국에서 뭐 아시아 쪽에서만 좀 하던 그런 축구가 프로 축구가 출범하면서부터 그 다음에 월드컵을 유치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세계 무대에 나가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 시작한 것이죠. 83년 청소년 대표팀의 4강 신화를 시작으로 그동안 한국 축구는 발전을 거듭해왔다. 그리고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한국 축구는 세계 무대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다시 10년이 지난 2012년
우리는 다시 한번 세계 무대에서 한국 축구의 위상을 뽐냈다. 첫 경기 이제 멕시코전 때 이렇게 경기를 하면서 결과가 결국 승리로 끝나지는 않았지만 되게 그 경기를 통해서 자신감을 많이 찾아서 매 경기마다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경기할 때마다 더 자신감 생겼지. 더 주된 선수 아무도 없었거든요. 영국이랑 붙는데 애들이 영국 해볼만 하잖아. 애들이 전부 다. 긱스 나오는데 긱스 뭐 늙었잖아. 막. 그 적절한 긴장감과 많은 자신감을 가지고 운동장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런 강팀도 이길 수 있는 게 축구입니다. 절대 강자도 절대 약자도 없는 그라운드. 2012년 런던 올림픽 축구 종주국 영국을 격파하며 올림픽 도전 사상 최초의 4강 진출 쾌거를 이뤘고 희망의 질주는 계속됐다. 지금까지 한국 축구가 4강에는 이제 2번 올랐는데 이제 3, 4위전에서 이제 약간 좀 삐개덕거리면서 3위를 차지한 기록은 없거든요. 4강 징크스 앞에서 만난 상대는 영원한 라이벌 일본. 그러나 우리의 철통방어는 일본의 공격을 번번이 차단시켰다. 또 하나의 신화 창조를 위해 한국 축구가 달렸다. 그리고 어린 태극전사들은 거침없었다. 이제 우리나라 축구는 아시아권을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 축구는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나라가 됐다는 얘기죠. 한국 축구는 더 이상 축구 변방이 아니었다. 그리고 아시아의 맹주로만 만족할 수도 없었다. 대한민국 축구의 저력을 보여주며 세계 정상에 우뚝 선 태극전사들. 3년 동안 겪었던 그런 과정이 분명히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요. 어차피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해왔기 때문에 올림픽 세대들이 정말 기량을 만개할 수 있는 제가 2014년 물론 될 수 있지만은 2018년도 늦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2018년까지는 우리가 또 원정에서의 어떤 세계 4강 또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번 그 런던 올림픽을 통해서 봤을 때는 그런 어떤 희망을 갖게 됩니다. 아직도 배가 고픈 대한민국 축구. 태극전사들의 세계 정상을 향한 도전은 이제 시작이다. 우리에겐 꼭 이겨야만 하는 경기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과 일본의 축구전인데요. 한우로 표현되는 한일 간의 악연 때문에 한일전 경기는 스포츠가 아닌 처절한 전쟁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국민적 염원을 어깨에 짊어진 선수들의 심경 상상해 보셨나요?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의 마음속으로 지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쓰러뜨리지 않으면 내가 쓰러진다. 역적이 되느냐, 영웅이 되느냐. 그라운드 위에서 펼쳐지는 영원한 라이벌의 승부. 일본만은 일본이기에 반드시 이겨야만 한다. 한일 축구 그 치열하고 뜨거운 이야기 속으로. (1994년) 스위스 월드컵 본선 진출권을 두고 벌인 아시아 지역 예선. 하지만 월드컵보다 중요한 건 이 경기의 상대가 일본이란 점이었는데, 해방 이후에 한국하고 일본하고 국교 정상화가 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절대적으로 일본 사람이 한국 땅을 밟게 해서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맨 처음에 사실 반대했어요. 결국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번갈아 열어야 할 예선전 두 경기를 모두 일본에서 치러야 했던 우리 선수들. 하지만 각오만은 대단했다. 만약에 일본한테 지면은 돌아오지 말고 현해탄에 다 빠져서 투신해라 할 정도로 비정한 각오였었죠. 죽음까지 각오하는 마음으로 일본 한가운데서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고 뛴 선수들. 그 감격과 비장함이 비가 되어 내린 걸까? 뺨에 흐르는 물이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정도로 거센 비 속에서 벌어진 첫 한일전. 그 승리는 바로 우리의 것이었다. 선수들이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서울역 앞에는 5만 명의 관중이 몰려가지고 일본에 맞서 쟁취한 첫 승리의 의미는 당시 우리에게 축구 그 이상의 무엇이었다.
뜨거운 애국심으로 그라운드를 누볐던 대표 선수들. 이젠 그들은 전설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지만 첫 한일전의 추억은 아직 남아있었다. 이거는 1954년 그 스위스 월드컵 때 그 당시에 이제 주장이었던 주영광 선생님 전용 가방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이제 국가대표 선수의 유니폼이 이렇게 이제 있는데 첫 번째 월드컵에 나갔던 한국 대표팀의 67년도 한일 정기전 때 허윤정 선생님이 착용했던 유니폼인데 9번을 달고 있습니다. 9번. 프리킥입니다. 언제나 통쾌한 한일전 경기. 하지만 사실 첫 한일전은 대표팀을 구성하기도 힘들었었다는데.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8개월 만에 대표 선수를 선발하려니까 사실은 대표 선수 선발하기도 어려웠고요. 48년도 런던 올림픽에 출전했던 그 선수들 위주로 평균 30대, 많은 선수는 39, 36 이런 선수들이 월드컵에 나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단어 한일전. 일본에 대한 무조건적인 적대감이 사라진 지도 오래.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유독 한일전에 열광하는 걸까? 한일전은 숙명이다. 반드시 이겨야 되는 매치죠. 민족의 그 치욕을 어떻게 보면 우리 축구로서 복수하는 거니까. 한일전만의 짜릿한 승부가 큰 사랑을 얻자 1972년부터는 한일 축구 정기전도 매번 열렸는데 그 인기는 상상을 초월했다. 선수 시절에도 한일전 그러면 무덤에 계시던 홀령들도 그날만큼은 일어나서 경기를 지켜본다. 한일 정기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높아졌고 따라서 선수들의 자긍심도 높아졌다. 한일 정기전이다 그러면 벌써 축구가 이 끈 묶는 자세부터가 틀려지죠. 정말 그야말로 맞다 이렇게 딱 옷도 유니폼도 딱 각지게 머리맡에 딱 놓고 축구하도 그냥 그 다음날 한 2, 3일 전부터 막 닦아놓죠. 총 전적 12승 3패 2무.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15년간 열렸던 한일 정기전. 하지만 큰 사랑을 받은 만큼 선수들이 견뎌야 했던 부담감도 대단했다. 졌을 때는 이 후회가 되고 내가 이 축구를 왜 했나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갖고. 팬티끈을 잡아당길 정도가 아니라 작은 송곳도 손에 들고 들어갈 정도로 앞침 같은 것도 들고 들어갔다가 찌르고 버리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안고 가는 그런 준비성을 필요로 하는 분위기죠. 그리고 1985년 한일 승부에 더욱 불을 지피는 경기가 열렸으니 바로 86 멕시코 월드컵 예선전. 사전을 승리로 이끌어야겠으며 또 그렇게 되리라고 그렇게 긴장되고 이건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라고 탁 하고 있는데 애국가가 쫙 나오잖아요. 동해물과 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쫙 나옵니다. 촉촉하게 젖어 있어. 애국가가 한 2절까지 나오면 뚜룩 떨어지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탁 하고 나와서 이제 경기에 임하죠. 1954년 첫 한일전에서 일본을 꺾고 진출한 이후 32년 만에 월드컵 본선 진출이 달려있어 더욱 중요한 경기였다. 우측 사이드에 우리 선수가 돌파를 해서 오른쪽으로 뺐습니다. 오른쪽에서 최선을 잡았습니다. 최선호 센터링입니다. 첫 골은 의외의 골이었었어요. 수비수인 정요한 선수가 최선을 잡았습니다. 최선호 계획적으로 호흡을 맞춰 뛰는 태극전사들. 도대체 의외의 골이라 어떤 장면을 말씀하시는 건가? 굉장히 아주 빨래줄처럼 막 대팔슛을. 강력한 중거리 슛을 날린 정용환 선수. 사실 그는 탄탄한 방어를 자랑하는 수비수였던 것. 한일전은 국민 모두들이 무조건 이겨야 된다. 한일전은 축구에서 우리만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그런 거는 이제 우리 쪽의 일방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것이 우리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착하게 잘 빼내가지고 김주성 다시 높은 집중력과 정신력으로 수비수가 골까지 넣은 상황. 두 번째 기회가 연이어 또 찾아온다.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여러 가지 그 순간에 머리에 이게 탁 와 닿는데 최순호 왼쪽으로 연결했습니다. 최순호의 어시스트로 멋진 골을 넣은 이태호 선수. 하지만 그에게 남다른 아쉬움이 있었으니 골 넣은 장면을 이렇게 한 번씩 보면은 좀 창피할 정도로 골 세레머니가 너무 좀 촌스러워서 이태호 골이 있었습니다. 전반전 앞으로 이게 펄떨 이렇게 뛰기만 했는데
이젠 후배를 이끄는 감독이 되었지만 한일전을 생각하면 다시 선수로 돌아간 듯 모든 순간이 생생하기만 하다. 일본에서 그날 게임 이제 이기고 정명환 선수, 그다음에 어시스탄 최순우, 그다음에 제가 두 번째 골 넣고. 일본의 프리킥입니다. 일본의 프리킥. 자, 여기에서 잘 막아내야 됩니다. 자, 일본의 프리킥입니다. 전반 43분 다급해진 일본의 프리킥이 우리의 네트를 흔들었지만 승리는 이미 우리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전병주. 네, 이때 이날의 통쾌한 승리는 32년 전 전쟁 직후 치른 첫 한일전처럼 우리에게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큰 선물을 안겨줬다. 국민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32년 만에 진출하는 거기 때문에 히스리 울리는 순간에는 전부 다 막 너무 좋아가지고 얼싸안고 아직 그랬죠. 일본과의 승부로 32년 만에 거머쥔 월드컵 본선 진출. 한일전에 특히 강해지는 승부욕과 정신력이 이룬 성과였다. 이 경기로 일본은 월드컵 진출에 또 실패했고 일본 감독은 사임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었으니 82년도에 일본이랑 뉴델리에 가서 아시안게임을 한 적이 있어요. 1982년 아시안게임에서 다시 만난 한국과 일본. 2대1로 져가지고 일본한테 그렇게 지고 나서 예선에 탈락했던 적이 있었어요. 충격적인 예선 탈락. 국민들과 언론의 질타는 거셌다. 일본하고 지고 나서 문 밖으로 출입을 못했어요. 창피해서. 일본의 이제 선수촌에서. 그냥 선수촌 안에서 제가 밖을 못 나가니까 다른 선수들 식사할 때 같이 밥도 못 먹고. 어디 창피하듯이 밥 먹으러 가. 숙소에서 방에서 라면 끓여 먹고. 거기서 그냥 4박 5일 죽치고 있다가 그냥 비행기 타고 오는 경우죠. 1998년 3.1절에 그것도 일본의 중심에서 벌어진 한일전.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네, 경기는 총 대신 축구공으로 벌이는 전쟁 그 자체였다. 그렇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일본의 반격, 충격이 한국 슛다. 왼발 직접 슛! 네, 골키퍼. 그러나 다행히 크로스바를 넘겨. 통성 없는 전쟁. 내가 쓰러뜨리지 않으면 내가 쓰러진다.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나나미의 코너킥. 먼저 기회를 잡은 일본 팀. 나카야마 선수가 아마 철벽 같은 태극 전사들의 수비를 뚫고 뛰어오른 일본 선수. 일본의 선제골이 터졌다. 정말 내가 잘했을 때는 영웅 대접을 받지만 못했을 때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서 내가 이 축구를 해야 되나. 네네. 그러나 허를 찌르겠다는 공격에 지금 또 작전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깊숙이 좋은 찬스입니다. 페널티 안쪽입니다. 그리고 찾아온 기회. 저는 골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자, 오른발 그대로 슛! 이상윤 선수의 통쾌한 슛이었다. 골이에요. 골입니다. 골이 맞고 골 꺾이면서 골이 들어가는 그런 아주 행운의 골이었어요. 이상윤 강하게 오늘 비가 와 있는. 하지만 기쁨도 잠시. 경기 종료 직전 일본의 역전골로 경기는 끝이 나고 3.1절의 일본과의 경기에서 패배해버렸다. 죄인이죠, 죄인. 뛰는 사람들의 마음은 죽음이에요. 내가 왜 이 경기를 뛰어야 됐는지. 그리고 나도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나라미가 차겠습니다. 뛰어넘으면 안 됩니다. 바로 앞에는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한 골로 우리 선수들이 떠안았던 마음의 무게는 엄청났다.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경기, 한일전. 국민들은 한일전에 열광하지만 선수들이 안아야 하는 부담감은 그만큼 커져만 갔다. 한일전 역대 최고의 명승부. 97년에 그 이민성 선수가 이민성 1대1로 가다가 자 좋습니다. 왼발로 치고 슛. 대포 슈팅을 2대1 역전했던 거. 왼발로 치고 슛. 공격에 가담을 했습니다. 바로 도쿄 대첩이라 불리는 97 프랑스 월드컵 최종 예선. 이 경기의 주역을 찾아간 곳은 용인에 위치한 한 축구 연습장. 쌀쌀한 날씨에도 구슬땀을 흘리며 공을 차는 선수들. 이 중에 우리가 찾는 선수는 어디에 있을까? 야, 명철이 너한테만 그러잖아, 계속.
이때 선수들에게 소리 높여 지시하는 한 사람이 등장했으니 이분이 혹시 찾았다. 97 도쿄 대첩 결승골의 주인공 이민성 선수. 일본으로 출발을 하면서 한 얘기가 야 우리가 여기서 지면은 정말이지 우리 비행기 타고 들어올 수가 없다. 한 경기로 인해서 역적이 되느냐 영웅이 되느냐. 네, 한국 대표팀은 1-4-4-1 프랑스 월드컵 본선 티켓을 두고 일본에서 다시 만나 한일 대표 선수. 하지만 일본에서 치르는 경기에 복병이 있었으니 정말 지금 뭐 온통 파랗고 바로 일본의 붉은 악마로 불리는 울트라 니폰. 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 일본 국립경기장은 하늘색 물결과 함성에 도가니했습니다. 이기지 못하면 진짜 죽어야 된다는. 울트라 니폰의 압도적인 응원에 주눅이 든 것도 잠시 죽을 각오로 시작한 경기. 페널티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센터링 축적슛. 드리블이 좀 길어요. 번번이 우리에게 월드컵 본선 진출권을 빼앗겼기에 일본의 압박도 대단했다. 후반 10분쯤에 소마 선수 아닌가? 자, 소마 가슴으로 트래핑이 좋습니다. 자, 소마가 들어갑니다. 왼쪽으로 주고 나나미. 소마 선수가 슈팅을 딱 때려갖고 위험합니다. 이번 슛 위험합니다. 골키퍼를 지나서 가는 순간 한국, 일본 모두 저럴 때는 심박수가 높아집니다. 그만큼 안 되는데 제발 골대만 맞고 나와라. 슛 위험합니다. 조마조마한 순간 포스트 맞고 나왔습니다. 둥글게 돼 있잖아요. 네. 운명은 우리의 편이었다. 일본 소마 선수의 강력한 슛이 골대를 맞고 튕겨나온 것. 정말 그게 참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간절히 바라니까 이루어지나 봐요. 실점을 하는 상황이 만약에 초래가 됐었으면 아마 우리가 무너지지 않았을까. 서정훈이 앞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꺾였죠. 자, 고정훈 들어가서 볼 잡습니다. 고정훈 선수가 컨트롤을 실수를 해서 볼을 뺏긴 상황이고 자신도 아마 어이없는 그 실수 하나 때문에 고정훈 선수가 잡아놓은 것이 잘못 잡아놨죠. 저 이상한 짓을 했어요. 저도 앞에 있었는데 슈팅을 강하게 때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슛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공의 움직임. 저렇게 해서 골을 먹나? 자, 돌아서서 여유있게 골킥. 일본의 골이었다. 예상치 못했던 일본의 선제골로 충격에 빠진 태극전사들. 드리블하다 끊긴 것이 화근이에요. 데이가 앞으로 가죠. 한일전이라는 중압감 때문에 움츠렸던 움직임.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다. 이기영, 최영수 헤딩 슛. 서정원의 통쾌한 골이었다. 서정원 최영수의 패스. 서정원의 동점골. 그리고 후반 42분 기적이 일어났다. 센터링. 그러나 헤딩 전에는 1번. 자, 최영수 여유 1대1 상황. 자, 좋습니다. 왼발로 치고 슛. 종료 직전 터진 이민성 선수의 역전골이었다. 이민성 후반전 41분. 도쿄 국립경기장이 정말 오래된 경기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라인을 매번 페인트 칠을 해주니까 거기가 되게 딱딱해요, 그 부분이. 운 좋게 딱 그 라인에 맞았다는 게 천운이었던 것 같아요. 이민성 선수가 골을 넣었던 평방 한 10m 요 자리는 대한민국 땅 같아요. 간절함이 통한 걸까? 하늘도 도운 한일전의 승리. 이 짜릿한 역전승은 프랑스 월드컵 본선 진출은 물론 태극전사들의 특별한 경험도 안겨줬다. 공항에 갔을 때 비즈니스를 태워주시더라고요. 선수단 전체로 해갖고. 처음 비즈니스를 탔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와 정말 이렇게 좋은 비행기 좌석도 있구나. 그런 것도 느꼈고. 한일전은 참 가깝고도 먼 그런 숙명적인 과거에 돌아가신 선열들도 지켜보고 있는 경기다. 다시 태어나도 나는 축구를 할 것이고 축구가 참 있어서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가슴속 뜨거운 눈물을 머금고 달리는 경기 한일전. 나는 오늘도 달린다. 가슴에 자랑스러운 태극기를 단 대한민국 태극전사.
작년까지 롯데자이언츠 선수였던 가르시아가 한화에 입단하자 한 롯데 팬은 이런 피켓을 만들어서 경기장을 찾습니다. 부산 갈매기와 대전 독수리의 조류 동맹 결성. 가르시아 한화 가서도 단디 해라. 롯데 팬이면서도 이 가르시아와 한화를 응원하겠다는 건데요. 이런 응원의 힘이었을까요? 한화는 여전히 하위지만 인기만큼은 1위 부럽지가 않습니다. 자, 2011년 야구 팬들이 이 한화의 경기에 이렇게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009년 시즌 8위, 2010년 또 8위. 2011년 4월 대한민국 초특급 투수가 완투해도 한 점을 못 내 패하고 마는 허무한 공격력. 류현진 나오면 난 이기고 지고 또 류현진 나오면 이기고 지고 그런 패턴이었는데 4월 꼴찌 한화에게 활력이란 없었다. 밀어내기로 25이닝 만에 첫 득점을 했지만 그날도 졌다. 그런데 그 한화가 달라졌다. 끝내기에 재미난 걸 알았고 올림픽 금메달 딴 것보다 격하게 1승의 기쁨을 나눴다. 무서운 상승세. 6월의 한화는 분명 달라졌고 탈꼴찌에 성공했다. 한화의 변화를 누구보다 잘 알고 반기는 건 역시 팬들. 저 몸에 보여줘. 스 문신을 한 선수들 정신력 자체가 작년하고 뭐가 좀 틀리고. 이런 분위기 변신엔 부산 갈매기에서 대전 독수리로 종족을 바꾼 가르시아도 한몫했다. 특히 가르시아의 홈런 퍼레이드. 솔로 홈런은 성이 안 차든지 쳤다 하면 스리런의 말루 홈런. 한화의 경기가 더욱 짜릿해졌다. 항상 그런 말을 드셨잖아요. 옛날에는 좀 질 때는 에라 모르겠다고 지는데 끈기가 좀 세졌다고. 이토록 힘차게 환호한 게 얼마만인지 요즘 한화 팬들 살만 난다. 진짜 한화 팬들이 살만 났던 시절은 따로 있다. 그리고 그 추억이야말로 한화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도전과 좌절, 극복의 드라마다. 1992년 시즌 1위로 한국 시리즈에 진출한 빙그레 이글스는 강력한 우승 후보였다. 최고였죠. 공격력, 수비, 투수력 빠지지 않고. 그때가 전성시대죠. 그때는 정말로 다이너마이트 타선이었어요. 이정훈 선수나 이강돈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하면서 이 타선이 정말 1번부터 9번까지 쉬어갈 데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86년 창단한 빙그레 이글스. 94년 한화 이글스가 되기까지 그들은 미소 독수리였다. 독수리하면 용맹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중청인의 그 끈기를 살려서 열심히 해서 보답을 할 수 있는 페어플레이 정신으로서 신사답게 승부할 수 있는 그런 팀을 만들겠습니다. 용맹스러운 독수리와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빙그레라는 모기업 이름. 하지만 이름보다 중요한 건 서울로 떠난 오비의 빈자리를 채워줄 충청도 연고팀이 탄생했다는 사실이었다. 이글스의 분위기는 독수리의 용맹보다는 선한 미소의 빙그레 쪽에 가까웠다고 미스터 독수리 이정훈 선수는 기억한다. 순박하고 좀 조용하고 색깔 없이 그냥 아버지 돌굴 가요만 하는 그런 흐름이었죠. 분위기가. 부산에 있는 롯데 선수만 해도 정말 그 지역사회의 유명 인사거든요. 하지만 한화는 선수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제 슬리퍼를 끌고 동네 슈퍼에 가도 아무도 자기를 못 알아본대요. 그만큼 야구를 좀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라운드 밖에서 좀 이렇게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곳이었었거든요. 하지만 선수들은 그저 빙그레 웃고만 있지 않았다. 창단 후 6년 동안 3번의 준우승을 차지한 빙그레 이글스. 선수들은 소리 없이 강하다는 게 무엇인지 보여줬고 모두의 예상을 깬 강팀이 탄생했다. 거침없는 독수리의 비상이 우리 프로야구의 지각 변동을 일으킨 것이다. 그리고 선수들의 기억에도 팬들의 기억에도 가장 강력했던 이글스의 한 해는 바로 1992년이었다. 시즌 1위를 차지했고 4번째 한국 시리즈 티켓을 따낼 만큼 이글스는 강력했다. 8개 구단의 그 팀 타격 기록을 그 92년도에 다 이렇게 그 교체를 갱신을 한 그런 해였어요. 92년도가 가장 그 다이너마이트 타선의 그 전성기였고. 그런데 이글스에겐 악몽이 있었다. 바로 단 한 번도 허락되지 않은 한국 시리즈 우승. 그것도 3번 모두 해태에게 우승을 헌납하고 밀려난 아픔이다.
끝내 호랑이를 이기지 못한 독수리. 2인자의 아픔을 독수리는 안다. 혜태가 아닌 롯데는 꺾을 줄 알았던 92년. 그들은 분명 강팀이었지만 최강의 자리엔 서지 못했다. 독수리는 네 번째 좌절을 맛보며 한국 시리즈의 조연으로 롯데의 우승을 지켜봐야만 했다. 안장하겠죠. 그냥 보면 그냥 될 듯 하고 열받죠. 그때 정말 우승을 했었어야 되는 거고. 하도 운통해가지고 한해서 가지고 얼마 배울 때든지 막 손가락 뼈가 다 붕대 부어서 한 열흘 정도 고생했었어. 남자로서 그 승부 세계에서 진다는 건 강하게 굴력이거든요, 굴력. 근데 그런 걸 갖다가 4번을 맛봤으니 뭐 마음이 오직 상했겠습니까? 예. 페넌트 레이스, 막강 타선, 철벽 마운드. 그런데도 4번 진출에 4번 모두 좌절한 한국 시리즈의 악몽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일까? 뭐랄까 좀 아귀가 안 맞았다라는 표현이 제일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기전에 올라갔을 때 이 선수들이 시즌 때 보여줬던 어떤 역량을 100% 발휘를 못한 부분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게 경험 부족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무시 못하는 거고. 강하다고 이렇게 예부에서는 이야기했지만은 저희 개인적으로 할 때는 그렇게 강한 건 아니다. 왜? 선수들 마인드가 그 당시에 뭐 근성 있고 이렇게 막 이런 선수가 몇 명 없었으니까요. 분명 강했던 팀. 그러나 최강은 될 수 없었던 비운의 팀. 언제나 우승에 목말랐던 그들은 그렇게 준우승의 아이콘으로 기억되기 시작했다. 추락하는 독수리. 이때의 모습이 한화 팬의 가슴에 짠하게 남았고 다른 팬들에겐 한화의 이미지가 돼버렸다. 참 고맙고 다행스러운 인생의 진리.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기회는 다시 온다. 한화에게 99년이 그랬다. 99년 한화는 충청도 뚝심의 종결자. 의지가 굉장히 뛰어났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이 시즌 시작하기 전에 사장을 포함해서, 구단 사장을 포함해서 전 직원이 사표를 썼어요. 우승 못하면 떠나겠다. 많이 굶었잖아요. 창단하고 우승을 한 번도 못하고. 우승 보너스가 뭔지 모르는 팀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우승을 해보자라는 결심을 했댔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선발 투수진들이 굉장히 8개 구단 중에도 탄탄했기 때문에. 그렇다. 99년 한화 이글스의 승부수. 거기엔 확실한 이유가 있었다. 한화의 주축 투수들이 모두 부활해 제2의 전성기를 달린 것. 다시 불붙은 투호는 식을 줄 몰랐고 7년 만에 뜨거워진 마운드는 말 그대로 한화의 독수리 요새였다. 지금도 짜릿한 승리의 상징. 그들이 누군가? 정민철, 송진우, 한용덕, 이상목, 그리고 구대성. 이들이 바로 독수리 요새를 지킨 천하무적 독수리 오형제. 물 만났다 그럴까요? 토종 선발 투수 3명이 10승 이상 다 거두면서 일단 1, 2, 3가 안정적으로 돌아갔고, 정민철이가 잘 던져줬고, 또 송진우, 마무리 구대성이도 정말 잘 던져줬죠. 피자는 나무랄 데 없었죠, 뭐. 되는 집엔 겹경사가 터지는 법. 강해진 건 마운드만이 아니었다. 한화의 타선 또한 무시무시한 핵폭탄. 92년 전성기보다 더욱 빵빵해진 타선이 폭주를 시작했다. 예전에 혜태가 우승을 많이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다른 팀이랑 경쟁하는 게 아니라 팀 내 선수들끼리 경쟁을 했거든요. 그해 1999년 이글스가 그랬어요. 팀 내 선수들, 이영호와 송지만, 그리고 장종훈과 외국인 타자. 특히 한화의 레전드 장종훈의 노장 투호는 그 이름만으로 열정 교과서, 투혼의 교본이었다. 뭐 대형 타자죠. 참 피나는 노력도 많이 하고, 제가 코치대 있을 때부터 손이 이래가지고 그때는 좀 어려서 몰랐는데 그 몸집이 많이 생겨가지고 맨도 칼로 이래 긁어야 된다는 그거 요령도 가르쳐 줬죠. 그리고 99년 한화엔 2명의 새 식구가 대박을 터뜨렸다. 한국 야구에 맞는 가장 최고의 타자, 최고의 용병이다. 106타점을 올리며 30-30 클럽을 달성한 검은 독수리 제이 데이비스. 장타도 갖추고 있으면서 컨택트 능력도 상당히 좋았고요. 또 빠른 발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홈런 45개를 쏘아 올린 거포 댄 로마이어도 99년 한화의 새 식구였다.
솔직히 저는 로마의 선수는 좀 긴가민가 했어요. 무슨 동네 아저씨가 와서 야구를 하나. 한 3일 동안은 프리배팅을 안 하더라고요. 4일째 되는 날 치는데 10개 치는데 10개를 다 넘어옮기네. 이제 프리배팅을 치는데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홈런 치고 올게 그러더라고. 그래 알았다 치고 와라 그랬더만 진짜 나가고 홈런 치고 들어오고. 때렸다 하면 홈런. 응원석은 열공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로마 여행에서 느껴지는 이 익숙함 똑같다. 용병들은 타점만을 올려놓은 것이 아니었다. 이전엔 보기 힘들었던 몸을 던지는 허슬 플레이. 그 승부군성도 선수들에게 전염되기 시작했다. 특히 데이비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타석에서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좋지 않은 볼이 왔는데 스윙했다면 자기 따기를 때리는 막 그런 걸 이제 자책을 한 거예요. 정말 이제 뭐 국내 선수들이 그걸 보면서 처음에 웃고 하다가 이제는 왜 지나는가 늘 갖다 스스로 느끼게 된 거예요. 뭐든지 좋은 건 빨리 배운다. 한화 선수들의 몸을 던지는 플레이는 거침없는 승리로 이어졌고 할 수 있다는 의지와 자신감이 됐다. 그리고 그해 1999년 한화는 다시 한번 가을 야구로 가는 티켓을 손에 쥔다. 빙그레에서 한화로 이름을 바꾼 후 한국 시리즈 첫 도전. 5번째 주어진 한국 시리즈 우승의 기회를 이번엔 정말 놓치고 싶지 않았다. 7년 만에 재회다. 92년의 드라마를 기대하는 롯데와 필승투혼 한화의 가을 야구. 제가 하나 좀 자랑스러운 거는 제가 한국 시리즈 가서 작전 한 번 안 했어요. 뭐 선수들인데는 그 큰 부담이 될까 싶어서 사회인 야구하는 직장 야구하는 식으로 엔조이를 해야 된다. 절대 부담감이 아니고 평소에 했는데. 시작이 반이다. 한국 시리즈는 1차전이 필승카드. 김은국. 그러나 롯데의 홈 사직구장을 뒤흔든 김은국의 홈런. 에이스 정민철이 롯데 용병 호세에게 역전 홈런까지 허용한 5회 말. 역시 1차전부터 쉽지 않은 한국 시리즈. 그러나 27 정민철은 흔들리지 않았다. 글쎄 그때 펠릭스 호세에게 제가 시즌 중에 굉장히 약했었어요. 1차전 코리안 시리즈 1차전에도 제가 사직구장에서 5월 큰 홈런을 맞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 워낙 분위기도 최고조였고 공격력을 상당히 믿었기 때문에 대량 실점만 하지 않으면 분명히 쫓아올 거라는 자신이 있었죠. 뺏긴 분위기를 다시 가져오는 최고의 방법은 실점 후 바로 추격한 것. 역전 후 바로 터진 6회 초 백재우의 동점 홈런. 다시 주장 강석천이 볼넷을 골라나가고 6회 동점. 1사 주자 1루에서 롯데의 투수 교체. 대타 최익성이 타석에 섰다. 타격 훈련하는데 타격감이 굉장히 안 좋았어. 이제 나가자마자 굉장히 저는 자신감이 없었어요, 사실. 대타로 서긴 했지만 컨디션 제로. 부담은 엄청났다. 3볼까지 갔어요. 그래서 솔직히 마음속으로 4볼 나가자. 그러나 3볼 후 스트라이크. 4볼 나가야 되는데 그래 기왕 1-3까지 왔는 거 이제는 2-3까지 안 기다린다. 자신있게 돌리자. 기다리지 말고 자신있게 최면을 걸고 스윙. 압수됐죠. 또 맞는 순간 홈런했으니까. 역전 투런 홈런. 한국 시리즈 4번째 대타 홈런이 그의 한국 시리즈 한화에서 만들어졌다. 날 한화하고 벤치에서 내가 그래서 난리 났죠. 치는 순간에 됐다. 이제 첫 단추를 잘 꼈다. 이겼다. 이제 우리도 우승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이 결정적 홈런에 숨겨진 비밀이 있었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원스가 3볼을 나서 기다리라 사인이 또 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인을 안 봤어요. 미스일 수도 있죠. 그것도 운이죠. 사인 미스 아닌 미스를 했는데 그게 또 홈런으로 연결된 거죠. 홈런을 쳤으니 사인 미스는 패스. 이게 어디 보통 경기인가. 7년을 기다려온 한국 시리즈 1차전 아닌가. 한국 시리즈 1차전 6대3. 단기전은 분위기를 타면 무서워진다. 한화 이글스 2차전도 롯데를 누르고 적진에서 2연승을 만들었다. 롯데도 만만치 않았다. 대전 홈구장의 3차전은 연장 접전 끝에 2대3 패배. 4차전까지 알뜰히 챙긴 후 서울로 올라온 한화.
한국 시리즈 우승까지 1승이 남았다. 하지만 벼랑 끝에 몰린 롯데 총력전 거셌다. 8회까지 2대3. 한국 시리즈 전적 3승 2패가 될 것이 확실해지고 있었다. 6차전까지는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상복이냐, 그 다음에 6차전에 정미철이냐 고민할 정도였습니다. 2대3으로 뒤진 한화의 9회 초 마지막 공격. 바로 이 순간 역대 한국 시리즈 명장면 하나가 탄생한다. 로마이어의 동점 3루타. 그것은 우승을 향한 투지였다. 그 등치 큰 선수가 정말 이악 물고 뛰어서 3루에서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으로 세이브 됐거든요. 심판이 아웃을 잡아도 할 말이 없는 그 정도 타이밍이었는데 정말 과감하게 밀고 들어가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이어진 장종훈의 타석. 이 한 방에 우승이 달렸다. 이현 선수가 우익수 쪽으로 좀 짧은 플라이를 쳤는데 짧은 외야 플라이에 홈으로 몸을 날린 로마이어. 슬라이딩 한 10m 한 것 같아요. 앉아서 이렇게 쓱 밀고 들어오는 거를. 몸을 날려 얻어낸 1점. 그것은 9회 초에 만든 역전이었고 롯데 추격 의지를 꺾는 한 방이었다. 9회 말 투아웃. 마운드엔 구대성. 우승까지 아웃카운트는 하나. 그리고 얌전하게 2루수 글러브로 빨려 들어간 공. 타자 아웃. 1승이 아니라 우승이다. 그냥 우승이 아니라 창단 14년 만에 얻은 4번의 좌절 끝에 얻은 첫 우승이다. 그토록 긴 시간 기다렸던 우승. 어딘가 한 구석 부족해 보였던 팀. 약체의 상징 한화에게 그토록 간절했던 우승의 순간이 마침내 찾아왔다. 아, 그때는 뭔가 이렇게 뻥 뚫리는 것 같았죠. 이렇게 확, 야, 됐다, 되는구나. 그때는 진짜 강경보다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와, 우리 애들이 이렇게 잘했구나. 굉장히 기나긴 시간을 그 순간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기쁘죠. 여전히 한화 팬들의 가슴에 선명하고 아련한 기억. 사전 5기로 만든 첫 우승 후 12년. 그 짜릿했던 감동이 99년 우승의 추억이 자꾸만 떠오르는 요즘이다. 그때 정말 짜릿했죠. 처음 이겼으니까 항상 동승만 했는데 그때 그 감정을 한번 다시 느껴보고 싶은데 열심히 꼭 해서 가을에도 꼭 저희가 야구를 함께 즐거워하면서 볼 수 있도록 가을에 야구만 하면 제가 소원이 없겠습니다. 꼴찌를 하든 늘 열심히 하든 찾아주셔서 이렇게 박수 보내주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힘을 얻습니다. 박수 보내주시면 예상 외의 성적을 여러분들에게 안겨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한화 팬들에게 1999년은 빛바랜 추억이 아니라 다시 이루어질 것만 같은 꿈이다. 여름하면 뭐가